말자. 끼는 개뿔. 피로가 하나도 풀리지가 않아. 무슨 방법이 없을까? 요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 어떻게 하지? 왜? 무슨 고민 있어? 고민은 아닌데 잠자리가 이상한지 계속 피곤하고 목도 아파. 으이그, 너 아직 베개 베고 자는구나? 그럼 잘 때 베개 말고 뭘 베고 자는데? 자고 일어난 아침 개운하지 않으셨다고요? 자세를 바꿀 때마다 베개가 불편해서 목과 어깨가 아프시다고요? 이젠 베개가 아니라 브레인 슬립 베고 주무세요. 압도적 통풍으로 두피열, 두피땀 제거. 당신의 아침에 상쾌함을 선물하는 브레인 슬립. 누워있는 모든 순간 머리와 목을 가장 편안하게 받쳐주는 스마트한 베개 브레인 슬립. 당신에게 새 아침을 선물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브레인 슬립을 검색해보세요. 야, 이제 가자. 잠깐. 요거 주문 버튼. 주문 끝. 오늘 밤엔 브레인 슬립 빼고 꿀잠 자겠네. 당신의 새 아침 브레인 슬립. 귀만 있으면 떠날 수 있는 세계여행 여행교회 간증집회 탁피디 여행수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 네, 오늘은 김종현 작가님 모시고 그리고 최갑수 작가님도 또 찬조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노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오늘 또 방송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행수다는 처음이시니까 저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기 촛배의 노포일기를 쓰고 있는 노포를 좋아하고 전국에 있는 노포를 찾아다니고 술을 좋아하는 작가 김종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갑수 작가님도 뭐 인사 말씀 다시 좀 해주시죠. 예. 대한민국 3대 여행 작가 최갑수라고 합니다. 제가 뭐 지금 두 번째 나온 거죠. 세 번째죠. 세 번째 나온 건데 네. 사실은 또 제가 출판사 세우기도 하잖아요. CEO. 세오. 출판사 세우기도 한데 제가 이제 브런치에서 그 김종윤 작가님의 글을 보다가 반해가지고 저희랑 계약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약서를. 요새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군요. 그러니까 브런치 이런 데서 이제 올라오는 글들을 그렇죠. 보다가 저희 이제 에디터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컨텐츠 찾아다녀야 되니까. 저희 계약도 노포 족발집이었나요? 아니 수육집이었죠. 수육집. 수육집. 거기서 저기 안주들 나오기 전에 도장 찍고 이렇게 하고 이제 술 한잔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공덕에 있는 보쌈집. 네, 별로였죠. 자, 일단 저희가 사실은 이제 연속 주말에 이제 연속으로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광고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올라가는 그 요일들을 좀 이렇게 맞춰드려야 하다 보니까 한 주 땡겨서 라이브를 좀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는 또 이제 2주에 한 번 텀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또 하려고 합니다. 네. 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최갑수 작가님? 뭐 네, 계속 좀 자주 보는 거 같긴 한데. 네, 계속 뭐 똑같죠. 술 마시면서 지냈죠. 그래서 어제도 발산역에서 중년을 발산하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그게 뭐야 진짜. 술 정말 자주 드시는 것 같아요. 예, 일일 1병. 일일 1병? 네, 일일 제가 이제 하는 게 매일 루틴이 일일 3매. 하루에 3매 이상의 글을 쓰자. 매일 만보 이상을 걷자. 일일 1병, 하루에 한 병을 마시자인데. 이제 거기서 한 병은 뭡니까? 뭐 와인을 마실 때도 있고 소주도 마실 때도 있고 막걸리도 마실 때도 있고. 요즘은 이제 한 병은 힘들더라. 와인 한 반 병? 한 병. 근데 요즘은 이제 소주 같은 경우에는 도수가 많이 낮아져가지고. 그렇죠. 소주 뭐 한 병 먹어도 그렇게 부담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담이 없는데 이제 좀 다음날 힘들더라고. 저는 와인이 좋아. 생긴 거하고 좀 달리. 비주얼은 막걸리인데. 네. 그래도 이제 본인의 어떤 외모에 대해서는 그 자아 성찰은 되어 있죠. 저는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세계 테마 기행 했을 때부터 그 저를 섭외하러 온 작가가
작가님 글하고 너무 다르세요. 글만 보면 얼굴도 하얗고 목도 길고 손가락도 길고 이럴 것 같은데 직접 만나 보니까 계속 말씀드려서 계속 뭐 닭 잡고 참치 잡고 이렇게 다녔다. 아 그랬죠. 네. 하여튼 그 중년이 되면은 네. 자아 성찰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잘 볼 사람도 없고 뭐. 네. 자, 우리 김종현 작가님. 네. 네. 지금은 이제 전업 작가신데 네. 그 전에 이력이 좀 상당히 특이하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저기 조금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처음 이제 대학 졸업하고 네. 그 광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보석 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공공기관으로 들어갔어요. 네. 공공기관에서 지금 20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쓰고 네. 또 제가 생각했던 일들을 좀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건데 아마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근무를 했었고 우리나라 오케스트라의 최고죠. 뭐. 네. 그런가요? 아직까지도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라는 데서 근무하면서 그 우리나라의 예술인들을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아까 저랑 이제 약간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 나눈 거긴 한데 네. 거기 이제 쭉 다니실 수도 있었는데 네. 뭐 이제 좀 나오시게 된 특이한 좀 얘기가 있으시다고. 네.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니고요. 네네. 그 아무래도 이 공공기관의 이런 것들이 조직 사회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있는 일들, 조금 불합리한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내부에서 얘기를 좀 하다가 네. 조금 견디기도 어렵고 그리고 뭐 다른 직원들한테도 피해가 가니까요. 그래서 과감히 접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 좀 화끈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 저기 위에서의 그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네? 그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들이받다가 이렇게 된 거 예전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계에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때 제가 했던 사업이 환불 상호교류 사업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음. 제가 카톡으로 그동안 모아놨던 것들을 다 넘기고 네. 그리고 나왔죠. 좀 몰랐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죠. 그게. 또 경상도 사나이답게 확실히. 그러니까 참 보면은 뭐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들도 말하는데 아니죠. 영혼이 있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이 네. 사회를 우리나라 지금까지 만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어째 뭐 공직사회도 사실은 다른 분들이 사는 사회랑 다를 바 없거든요. 네. 뭐 또 이상한 분들도 있고 좋으신 분들도 있고 음. 항상 뭐 다 같이 올려가는 사회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공직 사회를 나오셔서 네, 근데 추우셨을 텐데. 많이 춥죠. 많이 춥죠. 가장 첫 번째 느꼈던 게 그러니까요. 예. 월급 따박따박 예. 나오고 이제 신분이 보장이 되는 네, 그런 세상에 계시다가 진짜. 나오시게 되면 가장 한 게 저 사실은 제가 그 와이프한테 이 월급이 들어가고 네, 저는 네. 일주일에 10만 원씩 용돈을 받아 쓰던 그거였는데 음. 그 다음에도 용돈을 계속 받아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네. 인풋이 들어가는 게 없는데 계속 네, 저기 그렇죠. 또 와이프는 아웃풋을 해주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하면 그 제가 결혼할 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저희 와이프가 저보다 이 돈을 버는 능력은 그래요? 훨씬 더 좋아요. 오. 주식도 잘하고 부동산도 잘하고 장가 잘 정말 가셨네. 능력자시거든요. 천운이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좋았었고 그래서 저는 무언가를 잘 하는 사람이 네. 계속 잘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 마누라님한테 열심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마누라가 없는 저희 그 최 작가님과 저로서는 네. 직접 벌어서 우리가 그러니까요. 우리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일용직 그렇죠.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죠. 네. 그렇죠. 근로 노동자. 네. 네. 근로 돈 버는 근로 네. 노동자인데. 저는 이제 네. 슈퍼챗으로 이제 돈 버는 노동자가 되고 싶은데 슈퍼챗 좀 많이 쏴주십시오. 네. 네. 뭐 그래도 좀 고무적인 건 저는 어쨌든 유튜브를 이제 좀 뭔지 알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정말 또 몰랐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조회수가 뭐 몇몇 개는 이제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살펴보시면 있긴 있어요. 아. 네네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네. 이제 좀 슈퍼 노동자, 슈퍼챗을 먹고 사는 노동자를 슈퍼 노동자. 좀 더 해보고 싶다. 뭐 이제 이런 거고요. 네, 우리 혜연 황님께서 세 분 입담이 매끄럽게 잘 어우러질 것 같아요. 기대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를 자꾸 많이 하시면 우리 김 작가님께서 더 긴장하신다. 지금도 그렇죠. 상당히 긴장하셨는데 지금 많이 그러게요. 풀어지신 겁니다. 약간 아까 그래요? 밖에 테이블에 앉으셔가지고 너무 긴장을 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제가 분장실에서 네. 분장실. 우리 나름 분장실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네. 너무 이게 이런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방송에 나오는 게 처음이라 네. 사실은 걱정이 되게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을 또 탁 PD님이랑 네. 얘기해야 된다는 게 정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방송 망치면 탁 PD님도 아유, 그럴 네. 거고 그래서 네. 사실은 그래서 최갑수 작가님한테 긴급하게 SOS 네. 요청을 해서 좀 도와주십사 네, 제가 하고 뭐, 이렇게 네. 부탁을 드렸던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배언니 대신 네. 아무래도 좀 낯익은 얼굴이 하나 앉아 있으면은 네. 좀 심정적으로 의지도 되고 네. 연주 대신 그 마음이. 최오빠. 네. 노이기 때문에 최 오빠 네. 나오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럼 원래는 이제 서울시향 네. 행정직에 계셨던 거고 네. 이제 그런 분야와 맛집 네. 중에서도 전국의 노포 예. 이거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그렇지. 있죠. 네. 근데 좀 이해 가는 측면이 있긴 해.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지방 도시를 찾아가면 네. 여기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공무원. 공무원 중에서도 그렇지. 사실은 그 법원 경찰청 앞에 있는 그 네. 식당들 법원 경찰청 네. 앞에. 거길 네. 찾아가면은 실패가 없다. 라는 말이 많이 돌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여행 작가 오래 했으니까 네, 하다 네, 보면 네. 그냥 군청한 맛집.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이제 뭐 제가 연재도 잠깐 했었는데 네. 군청한 맛집 뭐 실패는 많이 안 하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공직 사회에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맛집과는 조금 친해질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많죠. 네. 그리고 저희 그 서울시향이 있던 곳이 광화문 쪽인데 네. 뭐 근처에 을지로도 있고 서울시청도 있고 굉장히 오래된 도심의 가장 오래된 동네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골목골목 숨어 있는 맛집들이나 노포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지금은 이제 광화문 일대가 개발이 돼서 저기 그 흔적은 좀 찾을 수 없지만 교보문고 바로 뒤쪽에 보면 교보문고 골목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길은 어느 집을 들어가도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지역의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골목이었거든요. 기본 한 30년 이상 되고 정말 좋은 음식들 내던 뭐 그런 집들이 있었으니까 오히려 이런 글을 쓰고 노포에 관심을 갖기에는 사실은 좋은 조건이었던 거죠. 네. 아니 제가 이제 이 김종현 작가님 원고를 지금 편집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 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사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목은 좀 정해졌죠? 촛배이의 노포일기. 촛배의 네. 노포일기. 촛배를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좀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경상도 생활을 좀 했으니까 네네. 이제 촛배 이러면 네, 이제 촛배. 일단은 그렇죠. 그 초배이 이러면은 뭔지 모르고 촛배 촛배. 그렇죠. 이러면 이제 촛배 이제 또 약간 이제 저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촛배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촛배이는 네. 제가 사실 경상도 마산 사람이거든요. 고향이 마산입니다. 저 마산에서 고등학교 나왔는데요. 저는 마산에서 대학 생활했죠.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저 하포고등학교. 아 진짜? 하포고등학교. 네. 저는 마산 중앙고등학교 예. 나왔습니다. 그 고등학교까지 마산에 있었는데 저희 네. 고3 때 저희 옆에 반의 선생님이 음. 촛배이였어요. 별명이. 별명이. 예. 그러니까 항상 뭐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침에 뵈면 항상 몸에서 이 술 냄새를 술 냄새가. 풍기시는 굉장히 술 좋아하시고 네네. 호탕하신 그때 분이셨거든요. 나름 또 고등학교 자유로울 때였지. 네, 나름. 그렇죠. 그래서 뭐 저도 처음에 이제 글을 쓰면서 뭔가 어떻게 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네네. 김종현 작가로 검색을 해도 김종현 작가가 너무 많아. 아 그래요? 미술계에도 있고 뭐 되게 유명한 작가님도 네네. 있고 그래서 김종현 작가님은 이제 사실은 촛배이를 한번 이제 잡으셨으면은 네. 아예 그 필명을 예. 그쪽으로 가시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럴 생각입니다. 일단 검색이 예. 일단 김종현 작가님이 그렇죠, 그렇죠. 약점이 있어요. 네. 그 한때는 검색하면 그 좀 요절하셨던 가수분도 아마 나오시는 그래요? 종현인가? 아. 아니면 그분도 예.
차라리 그냥 김초빼이. 예, 예. 아니 뭐 원래 자기 이름 한 번씩 넣어보잖아. 아, 그죠, 그죠. 네이버에. 네. 저는 넣으면 이제 그 뭐 연예인의 전 남편으로 많이 여자 연예인의 그런 면에서 저는 매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없습니다. 탁재훈. 그거랑 좀 헷갈리긴 하는데 네, 그죠. 그분 이제 배씨셔가지고. 원래 그건 저는 이제 그랬지. 오리지널. 오리지널이고. 여튼 그래서 초빼이에 대해서 정의. 예, 초페이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 술을 많이 먹는 사람, 뭐 그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사명 것 다 같네요. 초빼이잖아 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되게 술을 좋아하셨던 분이세요. 좋아하셨던 분이라서 저희 그 집에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가면 한 40개에서 50종류 정도의 담금술을 가지고 계셨던 네네네. 그걸 모으고 맨날 이 병을 닦고 한 번씩 한 잔씩 떠서 드시고 하는 게 아버님의 취미 생활이었는데 그때부터 좀 술이 친숙한 문화였죠.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홀짝홀짝 숨어서 드시고. 이제 하다가 대학 들어가면서 이제 술을 좋아하고 내가 술과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그때부터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이런 제가 좋아하는 것들과 어울릴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초페이란 단어가 떠올라서 결국은 초페이로 저희 필명을 지었죠. 근데 그게 네.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빼이는 이제 네. 표준어에서는 뱅이인데 그렇지. 이제 거지를 뭐 이제 비렁뱅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죠. 그거는 경상도 사투리 이제 껄베이, 끌베이. 네, 예, 그렇죠. 걸인인데 이제 네. 그걸 껄베이 이렇게 하는데 초는 뭐 이렇게 아 그렇게 그러니까 뭐지? 초가 뭔가 이렇게 절여졌다는 건가? 술에? 술에 막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이 코가 어. 빨간 걸 그걸 뭐 좀 절여졌다는 느낌을 뭔가. 담아가지고. 뭐 초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푹 담갔다 빼는 그런 거밖에 그치, 기억이 안 그치. 나요. 우리가 술에 생각이 안 쩔었다고 그러잖아요. 쩔었다. 예, 네, 뭐 네. 아마 그런 게 아닐까 네. 싶네요. 이제 초절임 뭐 이런 것도 네. 있으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쩔었네 뭐 이제 약간 쩔베이 이거 뭐 이런 말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여전히 지금도 많이 드시고요. 촛배이. 어제도 사실은 어제도. 예. 예. 주치료에서 사실은 이 두 분이 촛뱅이고 저는 뭐 에이, 너 애호가일 그건 뿐이지 저기 대기실 옆에 촛뱅이도 지금 아닙니다 저는. 술병들로 다 먹어죠 빈병. 그러니까요. 뭐 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을 이제 규정하시기에 술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 네.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촛베이의 노포 일기. 네. 그래서 지금 그게 브런치 제목이기도 네,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같은 제목을 그대로 또 네. 책으로 네. 출판해 주시기로 네, 네, 하셨습니다. 네. 어우 제가 지금 원고를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그래서 끝없는 다이어트 중인데 음. 오후 2시 이제 오전에 이제 출판사 업무 처리해놓고 이제 오후부터 음. 본격적으로 원고를 보는 시간인데 네. 너무 힘든 거야 원고를 음. 보는데 그냥 뭐 해장국 보면 해장국 먹고 싶고 고기 보면 또 고기 먹고 싶고 해서 가끔씩 하다가 카톡으로 작가님 너무 힘들어요. 내가 막 이거 막 어려움도 토로를 하고 있는데 참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쓰시고 그리고 원고를 보면 애정이 묻어나. 그러니까 이게 뭘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이 집이 너무 좋아서 이 집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다는 게 원고에 막 구구절절 묻어나서 그리고 너무 또 좋더라고요. 공직 생활 오래 한 사람의 어떤 그 성실함 예, 이건 예. 엄청난 아유 장난 자산이죠. 아니죠. 예, 예,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성실함의 마인드셋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노포를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글을 써놓은 건 한 100편이 네. 넘어요. 100군데 정도 네. 다니신 거네요. 기본.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전화기를 한 2번 잊어먹으면서 없어진 에, 에, 기록을 에, 에, 하면 한 300개 뭐 그 전국에?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럼 우리나라 전국에 일단 그 정도는 있다는 훨씬 말이잖아요. 많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어느 정도 돼야 노포라고 저 음력을 어느 그 정도 노포의 돼야- 정의. 네. 어느 정도 돼야 되나? 우리 최갑수 작가는 진행 좀 하시는데 물 네.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네. 갑자기 또 네. 이쪽에서 또 탁 PD님이 하셔야 될 그 그러니까. 질문을 저희 또 이게 필자님이다 보시. 네네.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한 30년 저는 30년 정도를 보고 30년보다 뭐 한 20몇 년에서 30년 사이도 노포를 하긴 하지만 보통 기준은 30년으로 잡고 그런 집들을 위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가끔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뭐 한 10몇 년 된 집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뭐 그런 집이라고 어떤 뭐 이게 노포가 아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뭐 보통 우리나라 일반 기준으로는 30년, 일본 같은 경우는 보통 2대를 연속으로 2대가 이렇게 연속으로 가게를 해야 그걸 노포로 인정을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노포의 평균을 보니까 한 200년 정도 뭐 그렇게 중국은 되는 거죠. 200년? 예. 그쪽은 오랫동안 이어온 가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 노포라는 게 네. 우리말이 아니죠, 그게. 그렇죠. 노포가 네. 사실은 우리말은 아니고 일본에서 넘어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귀에 설어요. 예, 아, 그래요? 한자로는 네. 노포인데 네, 네. 그걸 일본어로는 신이사라고 해서 그 일본의 노포를 보통 신이사라고 부르고요. 신이세. 신이세. 예. 오. 그렇게 부르고 중국에서는 노자우라고 부르고요. 노자오. 네. 그렇죠. 노자우 한자를 읽으면 노자우고 음. 라우자우인가 뭐 아마 그렇게 발음을 할 겁니다. 네네네. 근데 한 90년도 정도에 우리나라 그 신문에서 일본의 이런 노포라는 개념들을 한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상에 우리가 노포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됐죠. 근데 또 첫 번째 기록을 보면 한 1920년대 그때까지도 찾을 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노포라는 말을 쓴 게. 예. 그러면 그때도 그럼 1920년대 그때도 노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 신문 기사에 났던 건데 네. 제가 부산 일본가 어딘가 신문 기사에 났던 건데 그 마루야마 노포 마루야마의 무슨 개업식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일본식으로 표현한 거를 그대로 이제 받아 적다 보니까 한국 신문에도 그렇게 실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점포. 오래된 그렇죠. 오래된 라는 뜻이잖아요. 늙을로의 네. 펼칠포자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그럼 한 몇 년 정도가 그게 이제 뭐 법적으로 정해진 뭐 이제 개념 같은 건 없을 예. 텐데. 사실은 그게 이제 공무원 같은 얘기를 하면 뭔가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을 있으면 노포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져요. 정의가 그렇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의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선택을 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우리가 그런 지원책이 없다 보니까 서울에서 저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건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간판에 100년 그래 가게. 그래 100년 가게. 네. 백년가게도 그거는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인가 그쪽에서 한 거기서 거고 하는 거고. 서울에서 한 건 서울 미래유산으로 많이 나가요. 서울 서울 미래유산. 미래유산. 아, 예. 미래유산도 그리고 있는 것 같아.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어가게인가 하는 식으로 이제 노포들을 선정해서 지금 지원을 그건 해주는데 오감이 약간 이어가게. 이어가도록 하게. 네, 이어가도록.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없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뭐라고 합니까? 썩은 집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네. 그 을지로에 뭐 수유 아. 보쌈이라는 거 내는 집이 있는데 아유 그게 좋은 의미로 오래 했다는 뜻이지 아. 뭐가 이게 뭐 아유 그게 완전 썩은 집 진짜 맛있어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뉘앙스에 따라도 달라지긴 할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네요. 아유, 그 썩은 집 그거 이게 아니라 그 썩은 집 그러니까 존나 좋아. 막. 그렇죠. 네, 약간 이런 느낌. 일단 정리를 하면 뭐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으나 네네. 보통 한 30년 정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30년. 예, 3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그런 노포들이 이제 와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거고 네. 잘 없죠. 잘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노포의 그 가치를 인정해주기 시작한 트렌드가 예. 뭐 아까 이제 뭐 90년대부터 그런 것은 있었다고는 하지만 저는 뭐 이제 한 10년 안팎 그 이렇게 정도 된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렇게 된 예, 것 예.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방송의 트렌드하고 조금 많이 그 맞물리는데 방송국에서 어느 순간부터 음식 프로그램들을 다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게 거의 한 10년 넘고 거의 20년까지는 안 되죠. 음. 아마 그 시기부터 음식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컨텐츠들을 찾다 보니 오래된 집, 뭔가 맛있는 집, 뭐 색다른 음식을 하는 집들을 찾으면서 노포의 개념들이 되게 같다고 보거든요. 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30년이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뭐 햄버거라든지 이런 게 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게 88 서울올림픽 네. 계기로 들어왔죠. 그렇죠. 그럼 이제 햄버거 집도 아마 노포가 있을 것 같아. 예. 아까 말씀드렸던 돈가스 집, 돈가스 집 있죠. 피자 집이나 예. 이런 게 이제 조금씩 노포도 굉장히 생길 것 같아요. 많죠. 제가 좋아하는 그 인천에 네. 인천시청 뒤쪽에 유키 돈가스라는 굉장히 네. 유명한 돈가스 집이 있는데 그 집도 한 30년. 30년 예, 그렇죠. 그리고 동인천에 잉글랜드 돈가스 같은 아 이름부터 그냥 굉장히 동인천이야말로 진짜 그 노포들의 보고죠. 예, 보고죠. 진짜 천국입니다. 거기는. 근데 이제 수많은 맛집 중에서도 네. 노포라는 주제를 뭔가 이제 어떤 작업의 주제로 네. 선정하시게 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또 술과도 관계된 얘기인데요. 술을 마시다 보면 안주를 좀 맛있는 안주를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물론 일반 프랜차이즈로 나오는 가게들이나 일반 식당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것보다는 좀 더
뭔가 좀 스토리가 있고 좀 더 뭐 내용이 있는 집들을 좀 찾아가면서 먹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포를 찾아다닌 몇 가지의 이유 중에 하나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98년도에 중국 출장을 갔었는데 거기서 저희 중국 쪽의 카운터파트로 나오신 분이 천진에서 천진 구불이라는 되게 오래된 만두집을 한번 데리고 왔었고 북경으로 데리고 와서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검정색 간판에 이렇게 황금색 글씨로 쓰여져 있는 이 집이 우리 같으면 객잔이죠. 그쪽에서는 객잔가 같은 경우인데 한 150년 정도 된 집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그쪽에 가보니까 그쪽에서는 이미 이 정부나 이런 제도들도 있고 노포를 위한 제도들도 있고 하는데 왜 우리는 없을까? 그런 궁금함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또 이제 노포 붐이 불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럼 나도 내가 이제껏 다녔던 집들 중에 노포를 추려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이것들을 좀 기록에 남기고 싶었었어요. 사실은 식당들을 기록에 남기는 것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우리 그냥 옆에 있는 우리 집 옆에 있는 식당이고, 근데 작은 우리 조그만 지역 사회에 사실은 어떤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거에 대한 기록을 특별히 남기는 것들이 없어서 그리고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까웠죠. 그래서 뭐 조금 요즘은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없어진 노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제가 이런 것들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노포를 기록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네. 좋죠. 그럼 지금도 계속 그 작업을 이어가고 계시는 네, 거죠? 지금도 이어가고 있고 심지어 어젯밤에는 어디에 다녀오셨어요? 을지오비배요. 저기 저쪽으로 옮겼잖아요. 어디고 저기 홍대 앞으로 옮겼잖아요. 그렇죠? 2022년에 강제 철거되고 강제 그거 되고 23년에 저기 연남동인가요 거기가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는 이제 따님한테 드리고 을지로 상가에 새로 생겼어요. 그래요? 예, 사장님이 이제 직접 운영을 하세요. 을지로로 다시 옮겼나요? 예, 을지로 상가 전철역 근처에 새로 생겨가지고 저도 며칠 전에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 경의선 책거리 있는데 거기 옛날에 있었잖아요. 홍대 앞에. 저는 거기 분위기 좋더라고. 더 그냥 거기는 야장이 가능해요. 그 야장이 너무 좋은 거야. 봄바람. 지금 딱 이제 야장 시작할 때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을지로 상가는 아마 야장은 힘들 것 같아요. 을지민옥 또 돌아온다고 그러던데. 다시. 저도 뭐 페이스북에서 본 것 같아요. 지금 공사 다 끝나가고 있다고 네. 저도 들었고 인사동 쪽에 생긴다죠. 아마. 그래요? 예. 또 저 냉면의 계절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보면 오늘 같은 날 아침 저는 파주인데 냉면 먹을 데가 없어. 파주는. 그래서 여기 댁 주위에 김포에 하나 생겼습니다. 김포에 뭐 좋은 집 하나 생겼다. 네, 그 연미소관이라고. 연미소가.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가봐야겠다. 네. 또 냉면 또 나름 정통식으로. 또 나름 또 이게 냉면에는 또 이게 나름 파가 있잖아요. 보면. 그렇죠. 어디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필동면옥 가장 좋아합니다. 어디세요? 저는 뭐 전 찬국수라면 기본적으로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뭐 저는 뭐 진주식도 좋고 평양식도 좋고 저기 뭐 장충동식도 좋고 의정부식도 좋고. 네. 진주식은 좀. 저는 뭐 그거 약간 파인애플 피자 취급하시는 분 계신데 저는 파인애플 피자. 진주식 저는 진주식 냉면을 비리면 비릴수록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진주식의 그 비린 맛을 감추려고 너무 애쓰면 그럼 조금 싫어. 당당하게. 네, 당당하게. 팍 비리게 그냥. 저는 을지파. 을지면. 근데 이제 제육은 필동. 필동이 제육이 최고죠. 그러니까 이제 을지의 냉면과 필동의 제육이 좀 만나면 좋겠던데.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또 차차 이제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자료들도 꽤 많이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국의 노포들을 많이 다니셨으니만큼 오늘 이제 소개해주실 집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뭐 한 집 한 집 한번 좀 풀어 나가 보도록 하죠. 네, 어디부터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가장 제가 좋아하는 집 명륜 칼국수부터 먼저. 명륜 칼국수. 예, 명륜 성칼국수. 네. 칼국수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집을 특히 좀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좋아한다기보다는 연민 뭐 이런 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찾고 있고 몇 번 찾아갔다가 실패도 하고 했던 집인데요. 일단 정말
맛있는 칼국수 집이에요. 네. 고기 육수를 우려서 음. 그렇게 내는 칼국수 집이고 약간 안동식 안동국수 같은 그 계보의 예, 누룽국수나 뭐 이런 계보의 건데 이 지금 그 해화동 근처에 그 조금 많은 칼국수 집이 있잖아요. 네, 뭐 네, 해화 네. 칼국수부터 시작해서 그 집들이 사실은 70년대 후반 그때쯤에 삼성교회에 있는 그 국시집에서 기원을 했더라고요. 이 집도 거기서 나온 집인데 사실은 사장님이 몸이 안 좋으세요. 너무 그래요? 연로하시고 그래서 점점 운영하시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집이 지금 위치가 어디 쪽이죠? 해화 로타리에서 네. 올림픽 생활기념관 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쭉 올라가다 보면 올림픽 생활기념관 가기 바로 전에 골목이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달려가고 싶다. 당시. 네, 지금 이게 간판에 지금 전화번호가 네, 뭐 742로 시작하는 전화번호인데 이게 지금도 쓰는 전화번호일까요? 지금도 이게? 쓸 겁니다 아마. 요즘 보통 다 이렇게 네 자리로 바뀌어가지고 네. 앞자리가 근데 그래요? 이게 아, 되게 그런가요? 옛날 거 같네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 그렇죠. 요즘 애들 DDD도 모르더라. DDD. DDD 번호. 우리는 막 DDD 노래도 나오는데. 집에 몇 국이고 이러잖아. 국이고 그렇죠. 옛날에는 오랜만에 듣는 얘기예요. 3국에 8664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하잖아. 그렇고 옛날에는 국번만 들으면 동네를 알수 그러니까 있었어. 동네 그랬죠. 알고 네. 32국에 8661 네. DDD는 그러니까 뭐 우리 0525 옛날에 네 자리였잖아. 저는 네. 이제 은평구 쪽 살았으니까 뭐 저 386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뭐 그렇지, 불광동, 그렇지. 예. 352 이러면 뭐 가련동이고 뭐 그런 게 있었어. 500대 이렇게 가면 강남이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자, 국에. 이런 얘기 이제 부끄러우니까 그만하고요. 네. 자 저기 그래서 칼국수 한번. 칼국수 자, 사진 약간 한번. 요게 지금 예. 면 봐라. 면이 정말 약간 좋아요. 굵은 도상면처럼 보여요. 그러네.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굵고 탄력 있는 면인데 저 이 고기 육수에 저 그 전분이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굉장히 걸쭉한 국물이거든요. 네네. 마시면 이 입안에서부터 뭔가 덩어리 하나가 위까지 내려가는 그 느낌 아시죠? 그 느낌 알죠. 네. 그게 나오면서 해장 다 됐다 뭐 이런 느낌이 바로 드는. 약간 뚜러뻥 같은. 예. 이게 그럼 네. 사진을 보니까 먹다가 아차 사진 찍어야 되는 사람 찍었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실은 처음부터 찍은 게 아니야. 맞습니다. 네. 이게 이 집 가면 계속 사진을 놓치거든요. 제가. 왜냐면 나오면 일단 국물부터 마시고 그치. 이거부터 급해. 먹고서 네. 또 놓쳤네 뭐 네. 이걸 되게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바로 이게 사진만 지금 보셔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국물들은 조심해야 될 게 네. 이렇게 뻑뻑하면은 네. 김이 잘 안 나. 그렇죠. 입 뜨거운데. 예. 김 안 나니까 뭐 이거 뭐다 시켜서 나. 나르고 먹다 뜨거 이제 막 그렇죠. 이렇게 홀랑 벗겨질 수 있죠. 가고스 진짜 내상을 크게 입을 수 있는. 근데 이쯤에서 그러면은 배고파. 바지락 칼국수, 고기 칼국수. 멸치. 멸치 칼국수. 경상도는 멸치. 저도 멸치. 멸치. 네. 저는 고기. 저는 이제 네. 그 서울이니까 저는 원래. 네. 제가 네네. 저는 이제 경상도 마산에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네. 처음으로 바지락 칼국수를 먹어봤대. 이게 무슨 칼국수 해서 젓가락 바로 대.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죠. 그리고 서울에 오니까 의외로 사골 칼국수. 사골이랑 네. 당육수. 네. 그러니까 많이 드시더라고. 근데 네. 저희는 일단 멸치 똥 안 빼고 일단 멸치. 대가리도 안 떼지. 대가리 떼고 이렇게 하면 또 맛이 없으니까 음. 급하게 멸치 칼국수에 고춧가루 딱 뿌리고. 근데 이 집은 지금 약간 고기 칼국수 네. 느낌 아닌가요? 고기 칼국수. 그러니까. 네, 고기 칼국수인데 네. 정말 진한 육수에 야, 정말 저 맛있는 옆에 칼국수입니다. 저기 지금 이렇게 같이 우와. 생긴 것 같은데 퀄리티 보십시오. 저 사실은 이거를 반반으로 시켰거든요. 그때 장모님을 모시고 간 문어반 자리였는데, 고기반인가요? 예. 장모님 물반 모시고- 고기반이 아니고 문어반 네. 고기반. 문어반 고기반. 장모님께서 굉장히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왜요? 왜? 아니 제대로 된 걸 하나하나를 시켜야지 이 맛있는 아. 걸 왜 양 적게 아. 먹을 거 없게 반반만 시켰냐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 집 얘기만 하면 장모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자네가 그때 네. 반반을 시켰었지. 큰 실수를 했다고. 여기는 원래 그럼 반반 메뉴가 있는 거죠. 반반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문어와 예. 어떻게 저걸 뭐 같이 먹나요? 아니면 그냥 자기 먹고 싶은 먹고 문어하고 싶은 대로. 고기를 같이 아니요, 그 따로 한꺼번에 즐기는 게 나누고. 좋습니다. 저 뒤에 이 초장이 있거든요. 초장이 네.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결 봐라. 살결 보십시오. 그러면 이걸로 육수를 내죠. 내는 보통 거죠. 칼국수 그 고기 육수를 내는 칼국수 집은 좋은 고기를 낼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고기를 끓여서
그 고기 육수를 내고 그 육수를 써서 칼국수를 말기 때문에 고기가 좋은 집은 육수가 좋은 집은 고기도 좋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아 지금 딱 3시 반 좀 출출할 때. 아,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밑에 김치 사진도 있는데 아. 이 집에 김치가 괜찮아요. 네. 이게 저 처음에 서울 왔을 때 이 서울식 김치에 대해서 이게 김치가 허열 그 히물거래 해가지고 그렇죠. 정말 맛도 네. 없고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경상도 했었는데 김치는 정말 그 젓갈 맛 젓갈. 팍팍 나는 그런 김치인데. 굉장히 맵고 네. 이 진한 그거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굉장히 절제되고 음. 정말 깔끔한 맛? 이 김치는 예, 서울식 예. 김치니까 약간. 칼국수와의 뭔가 이 마리아주를 그러니까. 그렇죠. 좀 생각한. 근데 이제 보통 칼국수 집들이 겉절이 비슷한 김치를 많이 주는데 그렇죠. 이건 그렇지, 그렇지. 완전히 겉절이 예, 정도는 겉절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약간 숙성이 된 것 같아요. 이 집을 찾아가셔야 되는 이유는 사장님이 물려주실 후대를 아직 못 찾으셨어요. 오. 그리고 아마 자제분이 안 계신가요? 저 자제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있지 않는 걸로 얘기가 되나 워낙 봐요. 힘드시니까 칼국수. 그리고 또 워낙 연세가 있으셔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영업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1시 반까지만 영업을 할 겁니다. 주말에는 영업을 안 하고 11시 반에서 1시 반인데 11시에 가 있으면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을 서요. 아 그래요? 11시부터? 예. 그래서 일찍 가도 어차피 줄을 서야 되기 때문에 예.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저 집은 아, 정말 그래요? 좋은 집입니다. 그 1시 반이 밤 1시 반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낮 1시 반. 정말 딱 한 2시간 반 장사하고 끝나는 거네요. 원래는 한 3시까지 했었거든요. 아, 아마 그래요? 요즘은 힘들어서 아마 못 하시는 점심 것 같아요. 장사만 딱 하시는구나 예. 진짜. 그럼 저기 가면 할 수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가능하고. 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기 연차 내고 갔던 적도 있어요. 저 집에. 와 연차 내고 예, 반차 쓰고 갔었어요. 칼국수를 먹으러. 당연하죠. 지금이라도 누가 좀 후대를 이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게 가장 아쉽죠. 우리나라가 그런 정책들이 아까도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던 노포를 위한 지원 정책들이 좀 많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지원 정책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게 후대를 이을 수 있게 전국에서 매칭을 해주는군요. 전국에서 이 인력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과 가장 맞는 사람을 매칭을 시켜서 진짜? 그 사람을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가 이 가게를 물려받아 예.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게 좀 지금은 우리도 필요하지 사실은 않을까 뭐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젊고 똑똑한 외국분이라도 네. 이런 걸 이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몽골분이 이거 이으면 잘할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왜냐하면 양고기 육수 빼는 거지. 이게 사실 지금 비주얼 보면은 그 몽골 가면은 고릴대 슈율이라고 있거든요. 그 양고기 칼국수. 양고기 칼국수, 고기국수. 그게 어찌 보면 약간 그것도 우리나라 국수의 원형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저 수육도 약간 양고기 삘이 좀 나는 것 그죠, 같기도 하고. 그죠. 네네, 요거. 그죠? 저거 보면 그죠. 그러니까 몽골 말로 국물을 슐이라고 하는데 예. 그 슐이라는 게 슐루가 되고 네네네네. 슐루 뒤에 탕이 붙어가지고 그렇죠. 설렁탕. 설렁탕이 뭐 되었다. 그런 얘기도 그런 있죠. 설이 있어요. 예. 그래요. 제가 보니까 칼국수 사진 보니까 음. 저게 또 그릇이 사기 그릇인가요? 사기 그릇입니다. 사실은 저거는 지금 반으로 한 그릇을 시켜서 반으로 나눈 거예요. 나눈 양은 거고. 더 많아요. 예. 그릇 자체가 일단 운치가 있네. 예. 그러니까 이거 무거우실 텐데 그죠? 그러니까요. 갖다 주기도. 자, 이 가격 착합니다. 가격 8,000원. 지금은 조금 올랐을 겁니다. 예. 이게 또 내공 있는 집일수록 이게 메뉴가 예. 저 집에 모든 것이 맛있기 때문에 제가 모시던 대표님도 가끔 한번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저 집에 데려가신 적도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수육 네 명 가면 다 시켜 먹을 수 있겠네. 다 가능하죠. 그렇죠. 예. 수육까지. 수육 네. 또는 문어. 생선전도 하나 생선전도 괜찮아요. 작은 거 시키고 칼국수 하나 설렁탕 하나 시키고. 그 짧게 빨리 먹고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집은. 배고프다. 정말 첫 집부터 아, 강력합니다. 강력. 예. 배고프다. 이거 워낙 또 유명한 집이라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만 봐도 정말 우리가 노포를 좀 보존하고 특히나 그 좀 대를 이을 그런 그런 필요성은 차고 넘칩니다, 진짜. 그렇죠. 사실은 네. 노포가 그냥 사회적인 공공재의 역할도 되게 많이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보존하고 조금 지원해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 음식 문화의 어떤 노하우 같은 게 그 단기간에 이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문화고 그런 그리고- 오랜 노하우 같은 게 좀 대를 이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계속 발전이 돼야 될 텐데.
사실은 이게 노포 하나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어떤 생산적인 효과도 낼 수 있는 게 네. 저 이제 여행 많이 하셨으니까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 같은 뭐 라뚜르장 같은 그런 데나 아니면 그 고흐나 이런 뭐 해밍웨이가 갔던 카페 이런 것들은 관광 상품이 돼가지고 그쵸.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리잖아요. 우리 노포들도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좀 되게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죠. 네. 아, 제가 국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래요. 아, 처음 집부터 너무 허기가 집니다. 아, 네. 그러면 미치겠다. 잠깐 시켜서 을지오비벼 아, 을지오비벼요. 네. 어제 갔다 왔거든요. 아, 이게 아, 지금 새로 생긴 아니요, 이건 이게 옛날 옛날 가게, 사진이죠. 옛날 가게. 열심히요. 예, 저기 계신 분이 사장님이시고 지금 밖에서 뭘 굽고 계신 거죠, 지금? 지금 제가 앉았던 자리가 아마 제가 을지오비벼에서 야장을 하면 제일 좋아하는 자리인데 저기 앉아 있으면 이 노가리를 굽는 연기가 저한테 다 아. 그리고 사장님하고 얘기도 굉장히 나눌 수 있고 저기 그 야장하는 자리가 앞쪽도 있지만 뒤쪽에도 있죠. 주차장까지 그렇죠. 들어가 예,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문을 하고 싶으면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바로바로 주문이 돼요. 아. 가장 좋아하는 자리. 을지로에서 처음으로 문 연지. 예. 아. 1980년부터 신세를 졌다고 네. 이렇게 이제 해놨네. 뭐 을지로에서 가장 처음 문 열었고 아마 최초로 문 연 집은 여기가 아마 두 번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오비베어의 그 체인점의 두 번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44년? 그렇죠. 44년. 그러니까 지금 1980 그러면은 사실 우리 세대들은 뭐 그렇게 오래된 집은 아니구만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2000년을 생각해 보면 2000년의 기준으로 1960년에 문 연 집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네. 정말 오래된 집인 거지 진짜. 오래된 집이지. 아, 노가리. 이 집에서 이제 파는 노가리. 네, 노가리. 저게 네. 저 때가 1,000원 정도 할 1,000원인가? 천원 했었죠. 그쵸. 페이를 탈 때 1,000원. 언제?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22년까지 영업할 그랬어요? 때까지 1,000원이었어요. 오. 한 마리에. 그거 한 마리 1,000원. 네. 그거 하고 소세지. 소세지 연탄불에 구워서 그렇죠. 소세지하고 또 저기 그거 있잖아. 번데기 데우잖아. 음. 통조림 번데기 통째로. 있고 조금 비싼 안주 먹으려면 아기포 정도 먹고 아기포. 뭐 이렇게 먹었죠. 저 노가리를 번데기 국물에 탁 올려놔. 담궈놔. 아, 노하우다 그 노하우다. 담궈 놓으면 나중에 네. 이게 착 국물을 머금잖아요. 이게. 그 특제 소스 저 음. 시커멓게 보이는 게 사실은 좀 진한 빨간색인데 음. 사장님이 저기 만든 굉장히 강렬하게 매운 좀 소스거든요. 음. 일반 고추장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음. 근데 저걸 마요네즈랑 같이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제일 좋은 게 이 집에서 제일 좋은 게 사실은 주인공은 맥주예요. 아, 맞아요. 사장님이 그 맥주 그 케그라 그러나요? 네네, 케그. 관리를 너무 잘해. 너무 잘하죠. 아, 그러니까 이런 집에서는 사실 관리가 예, 그냥 뭐 모든 것이거든요. 맥주의 질은 사실 그렇죠. 저런 그 한국식 페일 라거라 그러는데 저는 네. 아, 그래요? 이제 뭐 술 전문가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올몰트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제 뭐 처음에 생기고 나서 사람들 많이 가고 그럴 때는 올몰트도 아니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옥수수나 밀 같은 게 좀 많이 이제 섞인 그런 약간 흐릿한 맥주였을 텐데도 맥주 맛이 이제 맥주집마다 확연히 차이가 났던 건 거기 사장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청소를 이 하는지. 청소를 잘 해주느냐. 가끔 쿰한 냄새 그쵸, 나는 거 그 있잖아. 시큼하거나 응. 맛이 시큼하거나 음. 이런 것들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 요즘 다니면서 여기에 버금가는 맥주 생맥주를 내는 집을 한 군데 찾았거든요. 망원동에. 진짜요? 좀 너랑 나랑 호프라고 유명한데. 아 거긴 옛날부터 유명. 그 맥주가 맛있어. 네. 그 집은 또 맥주가 맛있어. 그 집도 뭐 거의 이 집보다는 조금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을 텐데 그 집이 뭐 한 90년대부터 영업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죠. 거기도 엄청 크게 돼가지고 지금 합정역 요즘 쪽이, 예, 하여튼 을지오비면은 맥주가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데 가면 그래서 무조건 그 조끼로 먹어야 돼. 조끼로 조끼. 먹어야 네. 돼. 천 조끼. 요즘 천주는 데 있나요? 이런 집은 다 있던데. 있어요. 네. 지금 저 간판 있죠. 네. 저 간판이 지금 새로 생긴 을지로 상가에 가보면 그대로 걸려 있습니까? 바로 앞에 걸어놨어요. 아, 그래요? 옛날 쓰던 거. 예, 사진 찍고 왔어요. 저는 이게 오비베어가 다시 일지로를 갔다는 거 뭐 처음 듣는데. 그리고 이 오비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로도 있어요. 오비베어가. 예, 옛날에 아, 프랜차이즈. 네. 그래요? 아니, 요즘도 아직 있지 않나요? 지금 그 프랜차이즈? 사업은 아마 접었고 네. 그 뭐 잔존해서 그냥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아닐까 집들 싶네요. 가면 예. 대체로 이 천조끼 있더라고요. 예. 처음 이제 들 수는 있나 모르겠다. 기력이 딸려.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는 못 쥐고 손이 쑥 요렇게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네. 그러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우리 저희들도 3,000짜리 피처판은 아니잖아. 네. 그래서 각자 그쵸, 500을 그쵸. 마셔야 맛있지. 피처는 네, 맛이 없잖아. 저렇게 서울 미래유산이라고 인증도 받고 오래된 가게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그러니까요. 주위의 개발과 음.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가게를 잃게 됐던 게 좀 아쉬워서 저는 되게 많이 기억을 한때 좀 해놨거든요. 뭔가 네. 트러블이 좀 있었죠. 여러 많이 가지. 좀 예. 있었죠. 예, 뭐 소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뭐 조폭들의 자금이 있느니 뭐 이런저런 소문들도 많았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마 그 지금 그 을지로 노가리 골목을 가면 한 집이 모든 가게들을 그렇죠. 다 거의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뒤로 정 떨어져서 안 예. 갔어요. 그 집에. 저 그래서 그 어. 골목을 이제는 안 이 다니고 저도 있어요. 안 예. 거기는 독점의 폐해가 생겨난 예, 거고. 그러니까. 예. 왜 그걸 조금 못 봐줬을까? 마지막 하나 남은 걸 그렇게 먹어야 했나? 사실은 을지오비벼가 그 노가리 골목이 거의 신초였기 음. 때문에 같이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게가 대여섯 개 정도 있었거든요. 음. 근데 자기네들도 장사가 잘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생각이 좀 짧았던 예. 것 같아. 저는 그런 면에서 그 피맛골 개발 아, 너무 안타까워요. 피막골. 그 이를테면 이제 파사드라 그러나요? 그 뭐 재개발할 때 하더라도 그 조그마한 건물들의 어떤 앞면 정도라도 이렇게 좀 남겨서 그러니까 그 정취를 좀 남겨놓고 그런 식으로 영업을 좀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줬으면은 지금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그렇죠. 인기 핫플레이스가 됐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 정말 골목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저기 파전 붙인 게 몇 개였습니까? 아, 그 이름 없는 주막집에서 생선구이에 이면수 구이에 이 막걸리 먹으면서 아, 그거 갈아엎은 시장님이 뭐 이제 뭐 지금도 시장님인데 참 그런 면에서는 불만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네. 자, 개발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불만 없는 잠을 선사하는 네. 우리 브레인슬립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잘 잤기는 개뿔. 피로가 하나도 풀리지가 않아. 무슨 방법이 없을까? 요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 어떻게 하지? 왜? 무슨 고민 있어? 고민은 아닌데 잠자리가 이상한지 계속 피곤하고 목도 아파. 으이그, 너 아직 베개 베고 자는구나? 그럼 잘 때 베개 말고 뭘 베고 자는데? 자고 일어난 아침 개운하지 않으셨다고요? 자세를 바꿀 때마다 베개가 불편해서 목과 어깨가 아프시다고요? 이젠 베개가 아니라 브레인슬립 베고 주무세요. 압도적 통풍으로 두피열, 두피땀 제거. 당신의 아침에 상쾌함을 선물하는 브레인슬립. 누워있는 모든 순간 머리와 목을 가장 편안하게 받쳐주는 스마트한 베개 브레인슬립. 당신에게 새 아침을 선물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브레인슬립을 검색해보세요. 야, 이제 가자. 잠깐. 요거 주문 버튼. 주문 끝. 오늘 밤엔 브레인슬립 빼고 꿀잠 자겠네. 당신의 새 아침 브레인슬립. 네. 개운한 아침을 선사하는 브레인슬립 베개고요. 주무실 때 정말 그 두피 열과 두피 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방금 뭐 제가 이제 이미지도 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게 90%가 공기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통풍이 정말 잘 되고 두한 조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정말 이 두한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베개가 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그냥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사실 그 소재 보면은 뭐 이런 거 나도 만들 수 있겠는데 싶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그 콜럼부스의 달걀이 예? 딱 이렇게 깨가지고 세우는 거고 나도 그거 생각해냈겠다. 근데 생각을 해낸 게 대단하다는 거죠. 또 만들어낸 게 또 대단한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의 니시노 세이지 박사님께서 30년 넘게 수면만 연구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브랜드를 직접 창업을 해가지고 직접 개발에 참여한 그런 베개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그 주무시다가 이렇게 특히 좀 이 머리 쪽에서 땀이 많이 나가지고 이 베갯잎 거의 뭐 며칠에 한 번씩 내지는 뭐 한 달에 몇 번씩 가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굉장히 뽀송한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베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네. 보시다시피 머리도 크고 상체도 큰 게 사실은 딱 태양인의 전형이잖아요. 아, 네네네. 몸에 열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잠잘 때 네. 땀도 많이 흘리고 가끔 침도 흘리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잠을 또 편하게 잘 수 있는 거 저도 한번 그렇습니다. 와이프한테 네.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촛배들한테 좋은 배겠다. 촛배들한테 그럴 너무 것 좋고요. 같아요. 네. 이게 특히나 이제 침을 흘리셔도 네. 침이 그 안으로 다시 아 그런가요? 이렇게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다가 이게 특히 이제 세탁이 너무 편해요. 소재 자체가 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물론 이제 베갯닛은 여러 가지 따로 빠시고 그냥 이렇게 그 소재 자체는 그냥 샤워기로 이렇게 물 뿌리셔가지고 아. 건조만 하셔가지고 바로 쓰시면 됩니다. 굉장히 위생적이고 제가 항상 혼나거든요. 침 네. 흘려서 와이프가 이거 얼룩진 거 보라고 맨날 그러면서 네네. 그러면서 막 맨날 베겨 버리고 베갯잎 빤다고 그거 빨래한다고 뭐 이렇게 많이 해서 그런데 혹시 이것만 사면 사실은 그런 이제 모든 걸로부터 해방이죠. 해방이죠. 네. 아니 뭐 또 새로 사면 되지 뭐. 다들 혹시 엔진 오일 바꿀 때 차 바꾸지 않나? 타이어 바꿀 때도 차 바꾸잖아요. 형수님도 그 경상도 분이세요? 전형적인 서울 사람. 그래요? 네. 그 저희 모친이 경상도신데 아. 그 경상도 그 어머니나 이제 와이프분들이 꼭 그런 게 많거든요. 이 봐라 이 봐라 이 봐라 이 먹고 이거 네 눈 있으면 한번 봐라 이거. 저희 약간 이런 와이프는 거. 굉장히 네. 깔끔한 사람이라 네네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강박증 같다고 할 만큼 집안의 정리나 이런 위생이나 이런 걸 네네. 되게 칼각으로 잡아요. 오히려 제가 군대 생활 때보다 훨씬 더 잘 잡아요.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항상 혼나고 있습니다. 네, 여튼 그런 걱정으로부터도 해방시켜드리는 브레인 슬립 베개. 요게 가격은 좀 있습니다. 완전 뭐 저렴하다고는 말 못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제 체험 결과로서는 일단 그래프에서 나옵니다. 숙면을 취하는 시간 자체가 늘어났어요. 그래요? 네네. 그 잘 때 차고 자는 그 스마트워치 있잖아요. 거기 그냥 바로 그래프로 나와 버리니까. 뭐 그럼 인터넷 쇼핑 통해서 바로 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브레인 슬립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새는 그 댓글에다 고정 댓글에다가 그 링크 이제 늘 걸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훨씬 구매하기 편하시게 해놨셨네요. 광고 들어오면 이렇게 성실하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 많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노포 이야기로 좀 들어와가지고 아까 그 을지 오비베어 예. 지금 하승주 소장님 지금 댓글창 들어가 계신데 저기 지금 제가 자주 다니던 때는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랐었죠. 그냥 맥주집을 가자니까 따라가는 곳이었는데 아직까지 기억이 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없어지면 소중한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네. 베개도 그렇습니다. 네, 바꿔 보시면은 이걸 앞으로 소중히 여겨야겠다. 기선전 베개. 자, 아직 뭐 일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한 집 정도 더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 가볼까요? 표성 가시죠. 표성. 네. 저 집은 네. 이제 제주로 왔습니다.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이 집은 저도 가봤습니다. 진짜요?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저는 포기를 했어 줄 때문에. 저는 그렇게 유명해지기 전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제주시에도 하나가 분점이 있고 아드님이 운영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표선리로 가시리로 갔었는데 제가 굉장히 기억 남는 이유는 일단 가시리 자체가 제주도 사사망장이 굉장히 큰 피해자였고 중산간 마을이었거든요. 그렇죠. 가장 큰 마을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마을을 워낙 폐허로 만들다 보니까 그 마을 자리에다 다시 뭔가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을 옆에다가 마을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좀 역사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가시식당 자체가 그 제주도 음식의 거의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라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주 메뉴는 그럼 주 메뉴는 뭡니까? 사람들이 먹는 것들은 사실은 저기 가면 저는 좀 뜬금없는 걸 시켰지만 두루치기를 되게 많이 드세요. 두루치기. 저도 이 집 가서 두루치기 먹었던 것 같아요. 돼지 두루치기를 되게 많이 드시는데 제가 그때 야채 많이 들어가는 제주식 두루치기. 이 집을 찾았던 게 4끼를 먹고 5끼째를 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두루치기를 먹게 되면 술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루치기를 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순대국수 두루치기 전문해놨네. 정말 순대국수가 있어요? 예, 순대국수. 오, 이거는 톱하다. 저거 색깔을 보시면 이거 안 먹어봤는데. 굉장히 좋은데 이 제주도 음식이 이거는 저도 그 제주도 음식 전문가인 양용진 선생님께서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좀 알게 됐는데 제주도 음식이
굉장히 터프하죠. 재밌어요. 네. 터프한데 돼지 한 마리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더라고요. 네. 네.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삶아요. 이제 털만 벗겨가지고 거기 삶으면 거기서 이제 살결을 해내면 돈베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자르면 아강발. 아강발. 네. 족발. 뼈만 이렇게 빼가지고 거기다 메밀가루를 넣어서 저기 끓이면 그 뼈, 무슨 접착벽도 네. 접착벽국이 되고 네네네. 거기다 내장에다가 음. 피를 넣으면 순대가 되는 거예요. 그쵸. 순대. 네, 지금 저 순대거든요. 아. 그리고 그 끓인 돼지를 고기를 통째로 끓인 물에 면 넣고 고기 몇 점만 올리면 고기국수가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돼지 한 마리로 네. 다 나오는 거고. 한 마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 돼지 한 마리로 다 되지. 예. 그리고 저기에는 저 순댓국은 거기다 이제 모자반과 이우석 소장님이랑 놀지 마세요. 소장님이랑 자꾸 노니까. 아, 결이 좀 달라. 우리. 모자반과 메밀을 넣고 저기 돼지 피가 아마 조금 풀어져서 색깔이 아, 진해진 돼지 피 때문에 예. 저 색깔이 약간 자주 예. 빛나. 근데 정말 야성적이고 풍부한 맛에 순댓국도 되고 순댓국수도 되고 아니, 보기에도 야성적으로 보인다. 네. 그럼 저건 떠 있는 건더기는 다 고기. 다 고기입니다. 중면. 네. 우리 또 중면 파잖아. 음. 서울 깍쟁이들의 소면 먹지. 어? 우리는 중면 파죠. 이 진짜 이 볼륨감이 있죠 중면이. 중면이 좋지. 근데 저렇게 진한 국물들은 사실은 저는 좀 굵은 면들이 그렇죠. 들어가면 잘 훨씬 더 어울리지. 먹기가 좋고 국물을 많이 품기 때문에 네. 그 맛들을 정말 더 잘 느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 순대가 예. 유독 좀 그 선지 비율이 높은 많이 피순대가 많이 들어요? 피순대. 어. 그래서 육지 순대랑은 완전 다르죠. 그래서 돼지 한 마리를 네. 버리는 것 없이 다 음. 쓸 수 있어요. 제주도의 향토 음식은. 저 아, 여성분들도 좀 이렇게 거부감 없이 잘 드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와이프는 되게 잘 먹었어요. 아, 맛있다고. 그래요? 예, 순댓국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네. 이게 우리가 딴 데 가서 먹어볼 수 있는 맛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맛도 좋고 음식 퀄리티도 높다 보니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저 국수 진짜 야성적으로 보여. 네. 전사 같아 전사. 그러니까 그 제주 피순대 한번 맛들이면은 네. 육지 순대가 정말 이렇게 밍숭맹숭해서 못 먹어. 맞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제일 뭐 위에, 좀 예. 순대라도 시켜놓고 합시다. 이 소주 짠다. 예, 뭐 이게 이제 그런 게 고기인데. 좋습니다. 그건 저녁 예. 때 해야 돼 그런 거. 아, 그런가? 이렇게 좀 먹어가면서 합시다. 그런 거 하면 제가 대리비 제가 예, 제가 하면 되죠. 힘들다 이거 보니까. 고기를 이제 냉제육인데 냉제. 저는 사실은 돼지고기는 냉제육을 되게 냉제육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탄탄한 식감들이 너무 뜨거우면 말랑말랑하고 네네. 그 느낌이 좀 좋지가 않아요. 약간 젤라틴이 좀 예, 굳은 맛. 예. 네. 그게 입안에서 탁탁탁 끊어지는 느낌도 있고 해서 되게 좋아하는데 얘 자체도 너무 좋지만 밑에 멜젓 저기 두 번째 사진. 예. 저 멸치예요 저게? 네. 오. 저 웬만한 정어리 크기의 그러네. 멜젓인데 멸치 말고 예. 멜. 멜. 예. 그러니까 이게 멸치보다는 좀 크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저게 너무 진하고 달콤했어요. 젓갈이 막 비린맛 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 젓갈은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기다가 하나 수육을. 얹으시면 밑에 저렇게 얹으면. 야, 이거 반칙 아닙니까 진짜? 그래서 전날도 결국은 제가 저희 와이프가 운전하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저거 먹으면서 술 먹고 와이프가 운전을 대신해서 저녁 때 계속 혼났어요. 저거 소주를 안 마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반칙이야 반칙. 근데 워낙 좋은 음식을 내고 진짜 제주 음식의 원형이란 게 뭔지 그때는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 소개받을 때도 잘 몰랐었는데 가서 직접 먹어보고 나니까 와 이게 저게 수육도 무슨 부위예요? 저 머리고기 부분인가? 부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좀 삼겹살 오래돼가지고. 쪽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머리고기네요 머리고기. 그러니까 머리고기. 예, 예. 머리고기를 차게 먹는다. 야, 맛있죠. 잘 썰어. 응. 원래 또 필동 제육도 찬제육이죠. 찬제육이 맛있지. 근데 제주 음식을 좀 친해지려면 그 냄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좀만 냄새나면 냄새나 뭐 이제 이런 걸 좀 접어놔야 돼. 아니 뭐 그래야 돼지고기를 해. 당연히 돼지 냄새 나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몇 번만 좀 먹다 보면 좀 네.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제주 음식의 새로운 문이 좀 열리거든요. 맞습니다. 피순대도 그랬고 그래요. 저는 뭐 이제 머리고기 수육 같은 것도 좀 그랬고 음. 약간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수랑 친해지는 것처럼 그 외향적인 네. 것도 되게 영향을 많이 맞아요. 미치잖아요. 네. 조금 좀 와일드하게 생긴 맞아요. 음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거부감을 많이 피순대도 느끼는데. 그냥 네. 처음에 보면은 그 생긴 것 때문에 일단 너무 뻘거니까.
질리는 부분이 네. 있는데 자리돔 물회 같은 네. 경우도 그냥 통으로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 있고 네. 막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 밖에 나와 있고 이렇잖아요. 네. 아 이거 진짜 먹고 싶다. 아 오늘 이거 만만치 않은데요 진짜. 미치겠다. 지금 우리가 점심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모인 시간이 약간 애매해가지고 오늘 토요일이니까 네. 브런치 한 10시 정도 드신 분들 지금 아, 배고플 때거든. 그러니까 아 오늘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아, 그러면 지금 취재를 네. 뭐 보통 한 어느 정도 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계속 하고 계세요? 대중은 없습니다. 뭐 보통 2박 3일을 이렇게 잡아서 뭐 한 10곳을 들르겠다 그러면 하루에 4끼씩 이렇게 5곳. 보통은 이제 한 달이면 한 몇 군데 정도를? 거의 매주 하고 있어요. 매주. 예, 그 뭐 지출- 하루짜리도 하고 1박 2일짜리도 하고 2박 3일짜리도 야. 하고. 지출이 음식 그러니까. 연결 지수가 아마 있겠다. 지금 저희 집 제가 사는 집에 화장실 하나 정도는 돈을 하지 않았을까. 아, 화장실에 쌓을 만큼 아니면 화장실을 팔아야 얻을 수 있어요? 화장실의 가격만큼요. 화장실의 아, 가격만. 예, 그게 은행 거거든요. 아, 네. 네. 배고프다. 이제 그런 이제 취재 지원은 지금 그 사모님께서 아, 저희 든든한 스폰서십니다. 네, 네, 네. 스폰서한테 자꾸 운전시키시고. 가끔 한 번씩 네. 그래요. 예. 근데 저런 거는 소주를 안 마셨다 그러면 두고 후회가 될 것 같아. 그럼요. 그런 집에서. 자다가도 벌떡부터 일어날 것 같아. 네. 그 예전에는 제주도 소주가 음. 지금처럼 한라산이 아니라 한일 소주였어요. 한일 소주. 네. 제가 대학 때 제주도 가서 한일 소주를 처음 먹어봤는데 아 진짜 그거는 공업용 알코올 맛이 나는 그런 흰 거. 술이었거든요. 흰 거. 예. 흰 거 노지. 아 죽는 줄 알았어요. 냉장고에 근데 안 넣은 요즘 거. 한라산 되게 맛있어져가지고 저런 안주에다 먹기엔 정말 좋아요. 아 땡긴다. 근데 그 한라산도 제가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들은 네. 게 제 친구 중에 이제 그 식품에 대해서 뭐 이제 뉴로 마케팅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네. 먹었을 때 사람들 머리에 직접 이렇게 fMRI 뭐 이제 이런 거 이렇게 그때 한 네. 잠깐 붙여가지고, 붙여가지고 예, 예. 술 하시는 분 네, 박사님 그런 걸로 이제 이거를 먹었을 때 설문을 하게 되면 자꾸 좋게 써주려고 하니까 네. 아, 그런 거 못하게 이제 바로바로 그런 반응 같은 거 측정하고 뭐 이제 식품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이제 그런 네. 걸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이 제주도 한라산 소주가 좀 깔끔하다, 네. 숙취가 없다, 맛있다 이렇게 소문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제주의 빈곤과도 좀 관련이 있답니다. 왜요? 그러니까 서울 쪽에 이런 이제 흔히 그 우리가 많이 먹는 뭐 이제 뭐 참땡땡 뭐, 이제 뭐 이런 소주들 뭐 이제 그런 소주들이 이제 사실 그 트렌드를 선도하는 소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이제 공업적인 방법을 그 실험실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걸 분석을 해보면 그 조미료가 네. 한 20몇 가지가 나온대요. 아. 28가지인가가 나온대요. 감미료, 조미료. 아, 예, 그렇죠. 아. 뭐 이제 그 성분들은 이제 그 다 음. 영업 비밀들일 텐데 음. 어쨌든 뭐 인체에 딱히 유해한 건 아니나 어쨌든 이제 맛을 내기 위해서 그렇지. 그 정도의 그 물질들을 쓰는 거죠. 음. 근데 이 한라산 소주는 가난했던 거야. 그래서 아, 제조사가 조미료를 못 쓴 거네. 10몇 가지밖에 살 아. 돈이 없어. 그래서 그것만 넣었더니 처음에 이제 뭐 맛이 거칠다, 아. 뭐 서울 거에 비해서 이제 뭐 좀 투박하다 이랬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순수하다. 순수한 그리고 숙취가. 다음 날 이렇게 더 숙취가 없다. 어.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알려져 가지고 한라산 소주의 어떤 독특한 그런 아이덴티티가 뭐 지금도 그런가요? 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게 아이덴티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너무 맛있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뭐 그걸 버리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돈이 좀 아. 벌리니까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계속 써보자. 넣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옛날 맛을 좀 유지하는 쪽으로 응원해 주시면 오히려 그 그러니까.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데는 좀 도움이 된다. 뭐 이제 사실은 그런 술은 거죠. 자기 고유의 맛이 필요하죠. 그럼요. 지금은 그러면 한라산 그때 이제 한일 소주 흰 거가 네. 23도였나? 옛날에 몇 도였지? 23도, 24도 뭐 그렇죠. 그래. 저는 24도부터 마셨는데 네. 기억이 나거든. 지금은 16 말도 안 되는 16도. 네, 뭐 그런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16도. 네. 아니 알코올을 적게 넣으면 가격은 내려야 되잖아. 그게 또 이제 마케팅 같은 거지. 네. 질소 과자 같은 거지, 그러니까. 네. 알코올은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따라왔어요. 뭐지? 요새 이런 덤으로 거잖아요. 두더라 뭐 이런. 한 병에 알코올은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네. 나머지 물이고. 아무튼 소주 땡깁니다 지금. 네, 저희는 그러면은 이제 1부는 요걸로 좀 마무리를 하고 잠깐 소주 먹고 와서 네.
2부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도 계속 배고프게 만들어 드릴 예정이니까 네, 멀리 가지 마시고요. 네, 2부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2부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